피지가 많고 모공 발달이 많은 사람이 오일을 쓰면 안 된다고 해서 클렌징 오일도 무조건 쓰지 말아야 한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모공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자, 모공을 줄이려고 여러 치료를 받는 것에 앞서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모공을 올바르게 클렌징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왜 모공 클렌징을 똑바로 해야 하며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모공이란 털의 구멍을 말합니다. 자, 털이 자라는 이 구멍에는 피지선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모공에서는 피지가 배출되게 됩니다. 모공이 넓어서 오시는 분들이 본인이 어렸을 때는 피부가 너무 좋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렸을 때는 피지 분비량이 많지 않으므로 모공이 좁아져 있다가 사춘기가 지나면서 피지 발달로 모공이 발달되기 시작합니다. 자, 가운데 구멍이 있는 말랑말랑한 오뎅과 같은 조직이 있는데 안에 피지가 쭉쭉 분비되면 어떻게 될까요? 넓어지겠죠? 자, 젊었을 때 모공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렇게 넓어지게 됩니다. 자, 또한 나이가 들면서 모공 주변에 싸고 있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감소하게 돼서 탄력도가 떨어지게 되고 느슨해지는데, 나이가 들면서는 위와 같은 이유로도 모공이 넓어지게 됩니다. 모공 치료를 하면 좀 줄었다가 다시 넓어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피지가 다시 분비를 반복적으로 하고 여러 외부 요인에 의해서 피지 분비량이 증가하면 다시 모공은 넓어지게 됩니다. 자, 이 모공 치료로 피지 양을 줄이고 모공 주변을 타이트닝 시켰다면 그 이후에 다시 피지가 증가하거나 이 모공 안에 피지가 결여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피지가 분출이 원활하지 않고 계속 모공 사이에 절유가 되면 원래는 찐득거리는 물과 같은 피지가 노랗게 변하면서 이렇게 굳게 됩니다. 짰을 때 우리 노랗게 알갱이 나온 경우들 있죠? 자, 이것이 피지입니다. 자, 그리고 얘네가 피부 바깥으로 고개를 빼꼼 내밀면 끝부분이 검게 산화되고 먼지도 좀 묻고 이럽니다. 자, 끝이 검게 보이는 것이 바로 블랙헤드입니다. 이렇게 모공 안쪽에 피지가 자리를 차지해서 모공을 넓어 보이지 않게 하려면 피지가 완전하게 닦여지도록 클렌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예전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의사분들이 건성 피부의 경우에는 유분기가 있는 클렌징 크림이나 오일 등을 사용을 하고, 지성 피부는 유분기가 많은 세안제는 피하라, 자, 클렌징 워터를 사용해라, 이런 언급을 했었습니다. 자, 하지만 모공 부위의 올바른 클렌징이란 피부 표면에 있는 화장품들을 눈에 보이지 않을 때까지만 지워내는 것이 아닙니다. 모공 사이에 있는 화장품들의 작은 입자들까지 제거가 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하는데, 이러한 입자와 반응하는 레이저를 사용을 해볼 때 클렌징 워터를 사용하는 경우와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는 경우가 차이가 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얼굴에 톤업을 띄게 하는 대부분의 톤업 크림에는 티타늄 디옥사이드와 징크옥사이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물질은 아주 고운 하얀색 모래 입자처럼 되어 있어서 모공 사이에 잘 끼고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자, 임상적으로 클렌징 워터와 클렌징 오일을 사용했었을 때 클렌징 오일이 클렌징 워터에 비해 모공 사이에 이러한 톤업 물질들이 더 잘 제거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렌징 워터를 사용한 군에서 모공 사이의 입자가 잘 닦여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화장솜의 사용입니다. 자, 화장솜을 이용해서 닦아내는 일반적인 모습을 보면 대부분 화장솜으로 얼굴을 많아봐야 5-6번 정도 이렇게 닦아냅니다.
자, 그러면 화장솜으로 더 여러 번 문지르면 안 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화장솜의 마찰로 인해 피부 장벽에 자극이 가해지게 됩니다. 즉, 많이 문질러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클렌징 워터는 모공 안쪽에 있는 피지나 입자는 클렌징 오일처럼 이렇게 흡착을 시키기가 어렵고, 설령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피부 마찰이 많이 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의 이유로 톤업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는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라고 강조하는데, 자,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클렌징 오일은 보습을 위한 페이셜 오일과 다릅니다. 우리가 자꾸 얼굴에 피지가 많고 모공 발달이 많은 사람이 오일을 쓰면 안 된다고 해서 클렌징 오일도 무조건 쓰지 말아야 한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얼굴에 보습을 위해 발라주는 페이셜 오일과는 달리 클렌징 오일은 말 그대로 오일이 닦아내기 위한 수단이므로 2차 세안 시 오일이 모공에 절유 없이 충분히 닦여진다면 훨씬 모공 사이에 화장품들의 입자들이 더 잘 지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또한 맨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워터를 화장솜으로 사용할 때보다 맨손으로 오일이 모공 안쪽까지 충분히 유화될 시간을 주면서 자극을 덜 줄 수 있습니다.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첫 번째는 클렌징 오일을 얼굴 전체에 묻혀줍니다. 자, 오일을 어느 정도 손에 충분히 묻힌 다음에 메이크업이 되어 있는 모든 부분에 오일로 닦아낸다는 느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묻혀준다는 느낌으로 고르게 묻혀줍니다. 자, 가끔 화장솜으로 오일을 묻혀서 바로 이렇게 닦아내는 분들도 계신데, 오일 자체가 화장솜에 떨어뜨리게 되면 거의 다 흡수될 뿐만 아니라 화장솜으로 마찰을 줘서 피부 장벽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맨손을 사용해야 하고, 자, 두 번째 얼굴에 이렇게 닦아내는 느낌이 아니라 묻혀준다는 느낌으로 전체적으로 발라줍니다. 자, 두 번째는 물을 묻혀준 다음에 충분히 문질러 주는 것입니다. 자, 손에 물을 좀 묻혀서 얼굴 전체에 클렌징 오일이 묻어있는 부분에 함께 문질러 줍니다. 자, 충분하게 문질러 주는 것이 중요한데,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문지르면 손에 이 미끄덩거리던 클렌징 오일이 물처럼 묽어지고 색깔도 밀키스 색깔처럼 뽀얗게 변하게 되는 유화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중요한데, 이렇게 유화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메이크업된 부분을 문질러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가끔 오일을 닦아낸다고 생각을 해서 오일을 묻히고 바로 물로 얼굴을 이렇게 닦아내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럴 경우에는 앞에서 말한 이 유화 과정이 충분하게 일어나지 못하므로 모공 안쪽에 있는 화장품 입자들까지 충분히 닦아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 특히 신경 써야 할 부위가 있는데, 클렌징 할 때 사람들이 잘 놓치는 부위입니다. 자, 화장품의 입자가 잘 절유되는 부위가 어디일까요? 모공 발달 부위겠죠. 자, 그래서 미간이나 코, 앞광대, 턱과 같은 이 T존과 같은 부위에 화장품들의 입자가 잘 절유될 수 있으므로 특히 신경 쓰는 게 중요합니다. 자, 하지만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꼭 T존에 모공 발달이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턱라인 따라 U존에 피지가 발달되어 있거나 헤어라인에 피지가 발달된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러므로 거울을 봤었을 때 내가 모공이 발달한 부위를 미리 파악을 해놓고 좀 더 신경 써서 클렌징 오일을 충분히 유화시켜준 다음에 클렌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유화된 물질들을 물로 깨끗하게 닦아냅니다. 자, 가끔 클렌징 오일 회사의 제품 광고들을 할 때 보면은 본인들 제품은 non-comedogenic 한 물질, 즉 모공을 잘 막지 않은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클렌징 오일 사용 후에 바로 물로만 닦아낸다고 하는데, 임상적으로 클렌징 오일로 유화시키고 물로 닦는 과정만 하는 경우에는 입자 절유가 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다음 단계인 클렌징 폼으로 2차 세안을 해줍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는 약산성 클렌징 폼을 이용해서 한 번 더 닦아내는 것입니다. 자, 클렌징 오일로 유화를 하고
물로 닦아낸 다음에 클렌징 폼으로 한 번 더 닦아내는데 약산성 세안제를 되도록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우리 막 뽀득뽀득한 느낌이 좋아서 약산성 세안제가 아닌 제품들을 사용하는 경우에 너무 피부 표면에 유분기가 달아나서 유수분의 밸런스가 무너지게 돼서 피부 장벽에 손상이 생기는 경우에도 이 피부염이나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산성 세안제를 통해서 되도록 피부 장벽을 보호시켜 주면서 클렌징을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자, 이때 클렌징 폼으로 닦아내지 않는 경우에 유화되지 못한 클렌징 오일 성분들이 모공을 막아서 트러블이 생길 수 있으니 모공 사이에 오일 성분이 남아있지 않도록 클렌징을 잘해줍니다. 노메이크업인 경우에는 클렌징 오일을 통한 이중 세안은 비추천하는데, 자, 피지가 아무리 많은 분들도 메이크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번 클렌징 오일로 이중 세안을 하는 경우 피부 표면의 유분기가 너무 날아가 버려서 피부 장벽이 손상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모공 부위의 이 클렌징 오일의 장점을 살펴보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클렌징 오일은 첫 번째, 모공 사이에 절유된 화장품들의 입자나 피지를 잘 흡착해서 닦아내는 것이 있고, 두 번째, 마찰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동안 1분 세안법이 유행했었는데 그 이유는 피부에 지나친 마찰을 주지 말자는 취지입니다. 자, 하지만 메이크업이 방송용 메이크업처럼 막 되어 있는데 1분만 하랬지? 라 하면서 막 짧게 끝내버리면 모공 부위에 입자가 잘 닦여지지 않고 절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결국 1분 세안법에서 강조되는 것은 피부에 지나친 마찰로 인한 피부 장벽의 손상인데, 클렌징 오일은 마찰이 덜 가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공을 올바르게 클렌징하는 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연세더스 피부과 원장 심연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